여러분들 아주 흥미롭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분석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미 공군이 공중급유를 해주는 상태에서 뭔가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공중급유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중급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장거리 폭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 본토에서 또 굉장히 수상한 움직임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이 두 개를 엮어서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 전투기죠. 이 F-117의 귀한 공중급유 받고 평양행하냐 라는 주제입니다. 자, 5월 19일 정오 부산 상공입니다. 혹시 부산 상공에서 이런 비행기 보신 분 계시나요? 5월 19일 정오쯤에 부산 옆으로 해서 이런 비행기가 날아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물론 이 모습이 부산을 지나간 그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그 비행기 바로 공중급유기예요. KC-135 공중급유기 부산 상공을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갔냐? 바로 포항 앞바다로 갔습니다. 오기는 어디서 왔냐? 오키나와에서 출발해서 포항 앞바다로 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항적 정보가 나오고요. 이제 그리니치 표준시로 00시 06분에 오키나와를 출발해서 다시 돌아가기를 13시 36분에 갔는데 이걸 이제 우리 시간으로 바꿔보면 정오쯤에 이렇게 지나가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할 수 있고 이 포항 앞에서는 한 40분 정도 선회를 했습니다. 이 비행기고요. 기종은 KC-135T 공중급유기고 등록번호는 58-0055입니다. 콜사인은 토라21, 소속은 18비행단,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소속이고요. 총 13시간을 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 앞바다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포항 앞에서 부산 앞바다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포항 앞에서 작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냐? 아닙니다. 그 한 주 전에 이게 지금 5월 19일 사진 아닙니까? 그런데 5월 13일 날 역시 군산 앞바다에서 이 똑같은 공중급유기가 포착이 되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오키나와에서 올라와서 군산 앞에서 계속 선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포항 앞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선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6일 후에 포항 앞으로 와서 또 선회를 하고 공중급유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이제 이 미 공군이 지금 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해 놓은 전력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내에 F-16 있죠. 그리고 일본에도 F-16 있죠. 일본에 F-15, F-18 갖다 놨죠.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에도 F-15가 있죠. 그리고 이제 괌에 B-1B를 갖다 놨습니다. 이제 이런 전투기들 중에서 오키나와나 괌에서 올라오는 전투기나 폭격기들은 이 남해를 경유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주일 미군 기지에 있는 미사와 기지 같은 경우는 일본 혼슈 최고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동해 쪽으로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북동쪽에서 이렇게 오는 그런 경로인데 나머지 오키나와에서 오는 전력들은 남해에서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남해에서 올라와서 이 군산 앞에서 공중급유를 한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계속 공중급유를 받고 직진해서 이 북한의 평양 지역, 즉 서해안에 있는 북한 지역들을 공격하는 이런 작전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해 쪽으로 들어와서 공중급유를 한다. 그러면 이 포항 앞에서 또는 포항을 지나서 이 지역에서 공중급유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직진해서 북한의 동해안 지역에 가서 뭔가 폭격을 하는 것이겠죠. 그럼 북한의 서해안 지역에 중요한 곳은 뭐 평양, 그리고 지금 뭐 신리, 지금 탄도미사일 그 최종 조립 공장이죠. 그리고 뭐 이런 산음동 우라늄 농축 공장, 그리고 이제 핵미사일 만드는 공장,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그리고 동해안 같은 경우는 지금 심포, 지금 이제 미국이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게 SLBM, 핵 SLBM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SLBM 잠수함 그냥 폭격해버리는 뭐 이런 거가 상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주 지금 공중급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공중급유기는 노출을 했지만 여기에 급유를 받는 전투기들 또는 폭격기들이 뭔가가 있겠죠. 혼자서 와서 비행하고 선회하고 가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 전투기 또는 폭격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뭔가 폭격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한국 그 군이 따로 했던 서북도서 방어훈련 군산 앞에서 했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건 이제 5월 6일 날 했고요. 그래서 그 별개로 지금 미군이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럼 뭐냐? 자, 그래서 이 공중급유 매주 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냐? 바로 제909 공중급유 비행대인데요.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18 비행단 소속의 공중급유 비행대입니다. KC-135R 그리고 KC-135T 급유기를 운영하며 유사시에 괌과 가데나에서 북한으로 진입하는 군용기들, 그리고 본토에서 동북아 지역으로 전개되는 군용기에 대한 장거리 공중급유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KC-135T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8 전투비행단 소속인데, 이 18 비행단은 뭐 전투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그 18 비행단 소속의 전중급유를 해주는 이 임무를 가진 게 909 공중급유 비행대예요. 그래서 알래스카 쪽에서도 이렇게 동북아시아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 상공에서도 공중급유를 해주고 하는데, 이게 오키나와에서 올라가서 일본 상공에서 공중급유 해주고 이제 이런 임무들을 해요. 또 괌에서 출격하면 오키나와에서 출격해서 만나서 공중급유 해주고 이제 이런 임무를 다 해주고요. 하여튼 이런 그 공중급유 비행되고, 당연히 한반도 전면전 발생하면 이 909 공중비행대들의 전력이 전부 하늘에 깔려가지고 스테이션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괌에서 올라오는 폭격기들은 어느 지역에서 공중급유를 받고 북으로 가고, 또 뭐 오키나와에서 출발하는 공중급유 비행대들은 또 뭐 부산 앞에서 또는 지금처럼 군산 앞에서 포항 앞에서 스테이션을 하늘의 주유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중급유를 받고 올라가서 폭격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전력들이 이 909 비행대가 그런 스테이션을 여러 개를 이제 아마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입니다. 5월 20일 미국 서부 해안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그래서 이 아마추어 무선사가 이 무전을 녹음을 해서 공개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은 미국 서부 해안 일대에서 KC-135 공중급유기가 동원되어서, 이 KC-135 공중급유기는 고스트 27이라는 콜사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비행기들하고, 즉 나이트 01 그리고 02, 03이라고 하는 세 대의 비행기하고 무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 KC-135 고스트 27의 항적은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LA에서 북쪽으로 한 200km 정도 조금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 출격을 해서 지금 이제 샌디에고를 LA를 관통해 가지고 지역 그 해안선에서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공중급유기가 나이트 01, 02, 03이라는 비행기하고 통신을 하고 있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Ghost 27, if that was for night one, sorry, it's cutting out like every other word. Negative, we didn't say anything. That was for, no, we were just talking. We're getting bleed over from the radios when we're talking to ATC. Copy. And Ghost 27, I'm going to push night 2 over to our ops frequency. I'll be up this break if you need us. Copy. Night 2, push 1. Night 01, check. Ghost 27, we're both back up. Copy, welcome back. We're trying to get the weather for you using SATCOM. Night 01, copy. So I think our plan, if you don't mind, do you need to hang out for landing weight? Don't mind, do you need to hang out for landing weight at all? Negative. Yeah, if you don't mind, once we get into Isabella, we'll clear off. We'll try to race back home, get in contact with the tower from a distance, and as long as the winds look like they're good, we've always got enough gas to try a couple patterns and come back to EDW. So we'll relay through Joshua that you're cleared off. Sounds good, we'll do that. Hey, thanks for helping us out. Great. And there goes 27901. We'll also try to call you half an hour or so after we land just to debrief. But overall, I thought what you guys were perfect. Sounds good. I appreciate the ping-ponging back north and south there. Need to work on my rejoins. 901, goes 27, got some weather when you're ready. Go for 901.
Tonopah test range, they're calling 2-3, gust 3-4. 4,000 broken, 6,000 broken, and then they think there's an overcast layer around 10,000. Not sure. Came from the Edwards weather shop. Dying off about 3 to 4 Z. Ghost 27901, sorry I stepped on you. You said the winds were 19023, gust 34. 1 second, I'll be right back. Ghost 27. Go 27 flights, checking in, and 0220. That's correct. Any firm with the gust? 2 chicks in tow, night 01, night 02, they'll be looking for their own clearance here for Poncho 3 here in about 5 minutes. Checking in with 2 chicks in tow, night 02, they'll be looking for their own Poncho 3 here in about 5 minutes. Clear Poncho, go 27 flight, thanks. Go for night. Night flight, we're all cleared the Poncho 3, checking in, we'll start heading down, I'll get that overflight on 2505. 023, gust 34, correct? Affirmative, with some layers there above the field on the way down. Race back and try it. 자, 들어보셨죠? 뭐 무전 내용은 뭐 별건 없습니다. 일단 이 공영통신이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작전 통신으로 바꾸자,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곳의 기상은 뭐 이렇다, 이제 이런 내용들. 뭐 그 연료 상태 괜찮다, 좋다, 뭐 필요하면 또 부르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 지금 통신을 했습니다. 좀 길게 통신했는데 이 나이트 010203이 뭐냐? 바로 이 무전을 청취했던 무전 청취자 매튜 P라는 사람이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최초의 무전을 청취했을 때 나이트 010203의 정체는 알 수 없었다. 고스트 27이 나이트에게 그들이 착륙해야 할 토노파 비행장의 기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비로소 나이트가 F-117이라는 것을 알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튜가 이 F-117이 지금 이제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2018년도에 복귀를 해서 계속 이 네바다 지역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토노파 필드 근처에 이 F-117 사진 찍으려고 가 있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F-117이 한 대씩 이렇게 비행을 하는 것은 뭐 자주 올라오는데 이 지금 매튜 P 입장에서는 세 대의 F-117이 한꺼번에 편대를 구성해서 이렇게 그것도 아주 멀리 나와가지고 네바다 상공이 아니고 지금 캘리포니아를 지나서 멕시코 앞에까지 가서 비행을 하면서 공중급유를 받는다? 이거는 쇼킹한 일인데 이거 세대는 편대고 그 편대가 지금 여기까지 나와서 한다는 것은 전술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거 진짜 실전에 F-117이 복귀하구나 라고 나름 이 밀덕 세계에서 특종을 잡고 자기가 올린 거예요. 자, 이 토노파 비행장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이제 라스베가스입니다. 여기 끝이. 그 라스베가스 위 데스밸리에서 동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네바다주에 있는 공군기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지금 이 지역까지 거리가 한 500km 됩니다. 500km. 지금 여기 선회하는 이 지역까지 거리가 한 500km 돼요. 토노파 비행장에서. 그런데 F-117의 최대 항속 거리는 1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왕복 1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날아와서 전술 비행을 이런 고가치의 자산이 연료가 모자라서 뭐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또 돌아갈 때 안전하게 돌아가라고 급유를 해주는 것은 아니죠. 임무 자체가 멀리 와서 뭔가를 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급유를 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임무는 뭐냐? 멀리 가서 폭격하는 거다. 세대가 왜 움직이냐? 전술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세대가 한꺼번에 어딘가에 가서 폭격하는 훈련, 멀리 가서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매튜가 듣기로는 이 토노파 기사 상태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미하더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들려드린 무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매튜의 분석에 따라서 이건 F-117이다. 그것도 세대다. 전술 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실전 훈련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공중급유 받고 멀리 가서 폭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퇴역한 이 F-117이 편대까지 구성해서 공중급유를 한다? 좀 희한하죠. 이 F-117이 뭐냐?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계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로 걸프전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총 64대가 생산이 되어서 1990년대 이후에 주요 전장에 대부분 투입되었으나 2008년 F-22의 JDAM 운용 능력이 부여된 직후에 퇴역했습니다. 스텔스에 특화된 설계로 F-22보다 스텔스 성능이 우수해서 퇴역 기체 전량이 폐기되지 않고 보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비행을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세대가 한꺼번에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마추어 무선사에게 그 청취가 된 겁니다. 자, 세대가 걸프전 때 정말 뭐 대단한 전공을 올렸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파나마 침공 작전 뭐 이런 거 할 때 다 이제 활약을 했었어요. 오시라쿠 원자력 발전소 그거 한 번도 그냥 폭격한 이런 그 전과도 가지고 있고, 이라크의 오시라쿠 원자력 발전소 1981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오페라 작전을 통해서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사담 후세인이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걸프전 할 때 그걸 폭격을 하러 가는데 여기 이제 F-16, F-15, F-4 팬텀 F-111 이런 수많은 전투기들 총 79대가 동원이 되어서 폭격하러 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전투기가 가서 실패한 그 오시라쿠 원자력 발전소를 이 F-117 단 8대가 가서 제거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스텔스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게 바로 F-117인데 퇴역했다가, 왜냐, F-22가 워낙 기동성이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JDAM을 탑재를 하니까 이제 F-117은 뭐 기동성도 안 좋고 또 운영 유지비 비싸고 하니까 이제 퇴역시키자 해서 퇴역시켰다가 워낙 스텔스 성능이 좋으니까 최근에 이제 복귀를 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F-117 이 스텔스 전투기가 평양 상공을 휘저었었다 라는 증언이 있었고, 그게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 F-117 15대가 평양에 들어가서 윙윙 소리 내면서 완전히 그냥 평양 평방사 깜짝 놀라게 휘저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맞냐 안 맞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인터뷰가 나왔어요. 2008년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임무는 김정일 독재 정권이 통치하는 북한 영공을 휘젓고 다닌 것이다 라고 미국의 에어포스 타임즈 F-117 퇴역 특집 기사 중에 파일럿인 마이클 드리스콜 대위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입니다. 2008년 4월 23일 기사인데요. 이제 퇴역한 이 조종사가 이제 비밀 해제가 되고 나서 사실은 이랬었다라고 공개를 했던 내용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평양 상공을 휘저어도 소리는 들어도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야간이니까 시커멓게 도색을 했고 레이더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고 하니까 그 정도로 도색을 했고 레이더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고 하니까 그 정도로 스텔스 성능이 우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2000파운드 폭탄 2발을 장착을 합니다. 2000파운드 폭탄 한 발이면 건물 그냥 제거해버리죠. 거기다 요즘처럼 BLU-109 이런 벙커버스터 집어넣으면은 6m 강화 콘크리트 뚫고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죠. 이걸 2발씩 넣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네바다에서 출격한 이 F-117 세대가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작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은 6발이 벙커버스터가 들어가면은 뭐 정말 엄청난 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나이트호크 F-117의 실전 복귀 시그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표는 어디냐? 자,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 군산 앞에서 장거리 폭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중급유기가 계속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작전을 하고 있고, 또 동해 쪽으로 계속 직진해서 뭔가 폭격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션을 만들어주는 공중급유기의 항적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해 쪽으로 올라가서 이 군산 앞의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급유를 받는 전투기들 또는 폭격기는 당연히 서해 연안에 있는 뭔가 북한에 대한 공격 폭격, 동해 쪽에 이 포항 앞의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급유를 받는 전투 폭격기들은 당연히 동해안에 있는 뭔가를 타격하는 임무가 되겠죠. 지금 심포에 있는 SLBM 발사하는 잠수함 2척 만들었다라는 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2척 언제 어느 때 그냥 사라질지 모르겠다. F-117에 의해서. 또 F-117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제가 F-117은 하나의 예로 들어드린 거고, 이렇게 미국이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
군산과 포항 앞에서 공중급유 스테이션을 운영하면서 계속 북한 동서해안을 폭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면 그 상대 굉장히 불안하겠죠. 훈련만 하지 말고 뭔가 계기가 있으면 실전으로 그냥 때려버리기를 이 두 개를 엮어서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 전투기죠. 이 F-117의 귀한 공중급유 받고 평양행하냐라는 주제입니다. 자, 5월 19일 정오 부산 상공입니다. 혹시 부산 상공에서 이런 비행기 보신 분 계시나요? 5월 19일 정오쯤에 부산 옆으로 해서 이런 비행기가 날아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물론 이 모습이 부산을 지나간 그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그 비행기 바로 공중급유기예요. KC-135 공중급유기 부산 상공을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갔냐? 바로 포항 앞바다로 갔습니다. 오기는 어디서 왔냐? 오키나와에서 출발해서 포항 앞바다로 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항적 정보가 나오고요. 이제 그리니치 표준시로 00시 06분에 오키나와를 출발해서 다시 돌아가기를 13시 36분에 갔는데 이걸 이제 우리 시간으로 바꿔보면 정오쯤에 이렇게 지나가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할 수 있고 이 포항 앞에서는 한 40분 정도 선회를 했습니다. 이 비행기고요. 기종은 KC-135T 공중급유기고 등록번호는 58-0055입니다. 콜사인은 토라21, 소속은 18비행단,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소속이고요. 총 13시간을 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 앞바다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포항 앞에서 작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냐? 아닙니다. 그 한 주 전에 이게 지금 5월 19일 사진 아닙니까? 그런데 5월 13일 날 역시 군산 앞바다에서 이 똑같은 공중급유기가 포착이 되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오키나와에서 올라와서 군산 앞에서 계속 선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포항 앞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선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6일 후에 포항 앞으로 와서 또 선회를 하고 공중급유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이제 이 미 공군이 지금 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해 놓은 전력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내에 F-16 있죠. 그리고 일본에도 F-16 있죠. 일본에 F-15, F-18 갖다 놨죠.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에도 F-15가 있죠. 그리고 이제 괌에 B-1B를 갖다 놨습니다. 이제 이런 전투기들 중에서 오키나와나 괌에서 올라오는 전투기나 폭격기들은 이 남해를 경유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주일 미군 기지에 있는 미사와 기지 같은 경우는 일본 혼슈 최고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동해 쪽으로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북동쪽에서 이렇게 오는 그런 경로인데 나머지 오키나와에서 오는 전력들은 남에서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남에서 올라와서 왕복 1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날아와서 전술 비행을 이런 고가치의 자산이 연료가 모자라서 뭐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또 돌아갈 때 안전하게 돌아가라고 급유를 해주는 것은 아니죠. 임무 자체가 멀리 와서 뭔가를 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급유를 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임무는 뭐냐? 멀리 가서 폭격하는 거다. 세대가 왜 움직이냐? 전술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세대가 한꺼번에 어딘가에 가서 폭격하는 훈련, 멀리 가서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매튜가 듣기로는 이 턴오파 기사 상태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미에 하더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들려드린 무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매튜의 분석에 따라서 이건 F-117이다. 그것도 세대다. 전술 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실전 훈련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공중급유 받고 멀리 가서 폭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퇴역한 이 F-117이 편대까지 구성해서 공중급유를 한다? 좀 희한하죠. 이 F-117이 뭐냐?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계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로 걸프전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총 64대가 생산이 되어서 1990년대 이후에 주요 전장에 대부분 투입되었으나 2008년 F-22의 JDAM 운용 능력이 부여된 직후에 퇴역했습니다. 스텔스에 특화된 설계로 F-22보다 스텔스 성능이 우수해서 퇴역 기체 전량이 폐기되지 않고 보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비행을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세 대가 한꺼번에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마추어 무선사에게 그 청취가 된 겁니다. 자, 세 대가 걸프전 때 정말 뭐 대단한 전공을 올렸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파나마 침공 작전 뭐 이런 거 할 때 다 이제 활약을 했었어요. 오시라쿠 원자력 발전소 그거 한 번 더 그냥 폭격한 이런 그 전과도 가지고 있고, 이라크의 오시라쿠 원자력 발전소 1981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오페라 작전을 통해서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사담 후세인이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걸프전 할 때 그걸 폭격을 하러 가는데 여기 이제 F-16, F-15, F-4 팬텀 뭐 F-111 이런 수많은 전투기들 총 79대가 동원이 되어서 폭격하러 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전투기가 가서 실패한 그 오시라쿠 원자력 발전소를 이 F-117 단 8대가 가서 제거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스텔스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게 바로 F-117인데, 퇴겠다가 왜냐 F-22가 워낙 기동성이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JDAM을 탑재를 하니까 이제 F-117은 뭐 기동성도 안 좋고 또 운영 유지비 비싸고 하니까 이제 퇴역시키자 해서 퇴역시켰다가 워낙 스텔스 성능이 좋으니까 최근에 아니죠. 임무 자체가 멀리 와서 뭔가를 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급유를 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임무는 뭐냐? 멀리 가서 폭격하는 거다. 세대가 왜 움직이냐? 전술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세대가 한꺼번에 어딘가에 가서 폭격하는 훈련, 멀리 가서,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매튜가 듣기로는 이 턴오파 기사 상태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미에 하더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들려드린 무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매튜의 분석에 따라서 이건 F-117이다. 그것도 세대다. 전술 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실전 훈련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공중급유 받고 멀리 가서 폭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퇴역한 이 F-117이 편대까지 구성해서 공중급유를 한다? 좀 희한하죠. 이 F-117이 뭐냐?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계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로 걸프전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총 64대가 생산이 되어서 1990년대 이후에 주요 전장에 대부분 투입되었으나 2008년 F-22의 JDAM 운용 능력이 부여된 직후에 퇴역했습니다. 스텔스에 특화된 설계로 F-22보다 스텔스 성능이 우수해서 퇴역 기체 전량이 폐기되지 않고 보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비행을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세 대가 한꺼번에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마추어 무선사에게 그 청취가 된 겁니다. 자, 세 대가 걸프전 때 정말 뭐 대단한 전공을 올렸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파나마 침공 작전 뭐 이런 거 할 때 다 이제 활약을 했었어요. 오시라쿠 원자력 발전소 그거 한 번 더 그냥 폭격한 이런 그 전과도 가지고 있고, 이라크의 오시라쿠 원자력 발전소 1981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오페라 작전을 통해서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사담 후세인이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걸프전 할 때 그걸 폭격을 하러 가는데 여기 이제 F-16, F-15, F-4 팬텀 뭐 F-111 이런 수많은 전투기들 총 79대가 동원이 되어서 폭격하러 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전투기가 가서 실패한 그 오시라쿠 원자력 발전소를 이 F-117 단 8대가 가서 제거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스텔스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게 바로 F-117인데, 퇴겠다가 왜냐 F-22가 워낙 기동성이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JDAM을 탑재를 하니까 이제 F-117은 뭐 기동성도 안 좋고 또 운영 유지비 비싸고 하니까 이제 퇴역시키자 해서 퇴역시켰다가 워낙 스텔스 성능이 좋으니까 최근에 이제 복귀를 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F-117 이 스텔스 전투기가 평양 상공을 휘저었었다 라는 증언이 있었고, 그게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 F-117 15대가 평양에 들어가서 윙윙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Ghost 27, if that was for night one, sorry, it's cutting out like every other word. Negative, we didn't say anything. That was for, we were just talking. We're getting bleed over from the radios when we're talking to ATC. Copy. And Ghost 27, I'm going to push night 2 over to our ops frequency. I'll be up this break if you need us. Copy. Night 2, push 1. Night 01, check. Ghost 27, we're both back up. Copy, welcome back. We're
trying to get the weather for you using SATCOM. 901, copy. So I think our plan, if you don't mind, do you need to hang out for landing weight? Don't mind, do you need to hang out for landing weight at all? Negative. Yeah, if you don't mind, once we get into Isabella, we'll clear off. We'll try to race back home, get in contact with the tower from a distance, and as long as the winds look like they're good, we've always got enough gas to try a couple patterns and come back to EDW. So we'll relay through Joshua that you're cleared off. Sounds good. We'll do that. Okay, thanks for helping us out. Cheers. And there goes 27901. We'll also try to call you half an hour or so after we land just to debrief. But overall, I thought what you guys were perfect. Sounds good. I appreciate the ping-ponging back north and south there. Need to work on my rejoins. 901 goes 27. Got some weather when you're ready. Go for 901. Okay, Tonopah test range. They're calling 2-3, gust 3-4. 4,000 broken, 6,000 broken, and then they think there's an overcast layer around 10,000. Not sure. Came from the Edwards weather shop. Dying off about 3 to 4 Z. That's 27901. Sorry, I stepped on you. You said the winds were 19023, gust 34. 1 second, I'll be right back. Gust 27. Go 27 flights, checking in, and 0220. That's correct. How you firm with the gust? 2 chicks in tow. Night 01, night 02. They'll be looking for their own clearance here for Poncho 3 here in about 5 minutes. Checking in with 2 chicks in tow. Night 02. They'll be looking for their own Poncho 3 here in about 5 minutes. Clear Poncho. Go 27 flight. Thanks. Go for night. 지나서 멕시코 앞에까지 가서 비행을 하면서 공중급유를 받는다? 이거는 쇼킹한 일인데 이거 세대는 편대고 그 편대가 지금 여기까지 나와서 한다는 것은 전술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거 진짜 실전에 F-117이 복귀하구나 라고 나름 이 밀덕 세계에서 특종을 잡고 자기가 올린 거예요. 자, 이 토노파 비행장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이제 라스베가스입니다. 이 끝이. 그 라스베가스 위, 데스밸리에서 동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네바다주에 있는 공군기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지금 이 지역까지 거리가 한 500km 됩니다. 500km. 지금 여기 선회하는 이 지역까지 거리가 한 500km 돼요. 토노파 비행장에서. 그런데 F-117의 최대 항속 거리는 1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왕복 1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날아와서 전술 비행을 이런 고가치의 자산이 연료가 모자라서 뭐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또 돌아갈 때 안전하게 돌아가라고 급유를 해주는 것은 아니죠. 임무 자체가 멀리 와서 뭔가를 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급유를 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임무는 뭐냐? 멀리 가서 폭격하는 거다. 세대가 왜 움직이냐? 전술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세대가 한꺼번에 어딘가에 가서 폭격하는 훈련, 멀리 가서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매튜가 듣기로는 이 토노파 기사 상태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미하더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들려드린 무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매튜의 분석에 따라서 이건 F-117이다. 그것도 세대다. 전술 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실전 훈련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공중급유 받고 멀리 가서 폭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퇴역한 이 F-117이 편대까지 구성해서 공중급유를 한다? 좀 희한하죠. 이 F-117이 뭐냐?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계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로 걸프전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총 64대가 생산이 되어서 1990년대 이후에 주요 전장에 대부분 투입되었으나 2008년 F-22의 JDAM 운용 능력이 부여된 직후에 퇴역했습니다. 스텔스에 특화된 설계로 F-22보다 스텔스 성능이 우수해서 퇴역 기체 전량이 폐기되지 않고 보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비행을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세 대가 한꺼번에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마추어 무선사에게 그 청취가 된 겁니다. 자, 세 대가 골프전 때 정말 뭐 대단한 전공을 올렸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파나마 침공 작전 뭐 이런 거 할 때 다 이제 활약을 했었어요.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그거 한 번도 그냥